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미지 처리팀 두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Encoder Decoder with Atrus Separable Convolution for Semantic Image Segmentation에 대해서 발표드릴 예정인데요. 본 논문은 결과적으로 딥랩 V3 플러스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딥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먼저 딥랩 V1의 경우에는 Deep Convolutional Network에 Fully Connected CRF를 적용했고, V2부터 이제 Atrus Convolution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V3의 경우에는 Atrus Spatial Pyramid Pooling을 적용했고, 이제 이 V3에서 사용한 부분이 V3 플러스, 이제 저희가 이번에 발표드릴 본 네트워크의 인코더 파트에 들어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딥랩 V3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순서는 논문 순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그멘테이션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좀 더 집중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목적은 이미지에 있는 모든 픽셀들에 대해서 레이블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또 두 가지 네트워크의 본 논문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룬 두 가지 네트워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 모듈이 있고요. 이제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에 해당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먼저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 모듈 같은 경우에는요. 인코더 디코 네. 다른 해상도에서 피처를 뽑아내게 되기 때문에 한 정보가 많이 들어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좀 더 상세한 물체의 경계 부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네트워크 구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딥랩 V3에서 확장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딥랩 V3에 이제 간단한 디코더 모듈을 추가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하단에 보이시는 이 세 가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A에 해당되는 파트가 이제 딥랩 V3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는 이제 앞으로 제가 소개드릴 V3 플러스에 해당되는데요. 이 딥랩 V3 좌측에 해당되는 구조가 이제 C 부분에서 인코더 파트로 사용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트러스 컨볼루션은 사실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룰 내용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출한 인코더 픽처와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사실 백본으로 레지넷 101과 엑셉션 모델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긴 하는데요.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을 이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자세히는 이후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elated work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의 경우에는 멀티 스케일 인포메이션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는 결국에는 이후에 피라미드 풀링과 같은 파트와 결합돼서 사용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좌측에 보이는 이제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에 아트라스가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인코더, 디코더 파트에서는 이제 인코더에서는 의미론적 정보를 추출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제 피처의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발표드렸던 이제 유넷도 일종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좌측에서 보셨다시피 어 그 이미지 디멘션이 이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공간 정보를 원본 이미지 크기로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에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 좀 더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산량과 사용되는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데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 컨볼루션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소드 파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트러스 컨볼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하단의 1번에 해당되는 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컨볼루션과 관련된 많은 수식에서 볼 수 있는 식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I는 로케이션에 해당되고 Y는 결국 아웃풋 피처 맵이 되고요. W는 이제 컨볼루션 필터, X는 이제 인풋 피처 맵이라 할 수 있고, R 부분이 이제 아트러스랑 관련되어 있는 아트러스 레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는 커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약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각각의 아트러스 레이트에 따라서 그 거리가 차이가 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이 진행되면서 좀 더 이제 스페이셜한 정보도 잘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한 파란색 부분이 아닌 부분을 이제 홀이라고도 하는데요. 0으로 채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이제 딥랩 V2에서 먼저 보여지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에 해당되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 이제 Depth-Wise Convolution이랑 Point-Wise Convolution을 이제 결합시킨 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Depth-Wise Convolution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스페셜한 정보를 다 유지시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냥 컨볼루션을 진행하게 될 때는 모든 커널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커널에 대해서 다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스페셜하게도 이제 네, 죄송합니다. 모든 커널 사이즈와 모든 채널에 대해서 한 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연산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각각의 이미지 디멘션이, 피처 디멘션이 예를 들어서 MN이고, 커널 피처 사이즈가 결국 F라고 했을 때요. 이게 두 번째 그 컨볼루션이 진행됐을 때는 그 피처라던가 그 디멘션 자체가 모두가 다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depth-wise convolution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맵들을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네, 모든 채널들을 다 유지시킨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채널을 다 따로 계산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채널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진 않고 이제 atrofs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C에 해당되는 거를 이용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다음에 이제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이 진행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채널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데스와이스를 이용하고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연산량에도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딥랩 V3 인코더 파트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결국 딥랩 V3를 이용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아마 중간중간에 아마 결과에서 특히나 아웃풋 스트라이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는 아웃풋 레솔루션에 대한 인풋 스페이셜 레솔루션의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파트에서 보신다시피 DCNN을 이용해서 각각 이제 디멘션을 줄여 나가고 이제 어트로스 컨볼루션을 이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레이스로 이제 풀링을 진행하고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제 컨캐티네이트를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그 채널 사이즈를 조정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보통 인코더 아웃풋이 이제 256개의 채널을 지닌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디코더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네처럼 모든 모든 각각의 인코더와 디코더를 원 바이 원으로 결합시킨 것보다는 약간 좀 더 간단한 모델처럼 생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로우 레벨 피처를 어떻게 보면 유닛의 스킵 커넥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로우 레벨 피처를 이제 컨볼루션을 통해서 채널 사이즈를 줄이고 이것을 이제 인코더 파트에서 나왔던 결과와 이제
결과 자체를 이제 업샘플 시켜서 컨캐티네이트 시킨 이후 이걸 3x3 컨버전을 거쳐서 업샘플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사실 백본으로 레즈넷 101을 사용한 거를 이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한 것에 따르면 이제 그러니까 레즈넷 101의 컨버전 세컨드 파트에서 스트라이딩 전의 피처를 이용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진행된 것이 이제 디코더 파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백본으로 그냥 레즈넷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엑셉션 넷을 사용했다라는 파트도 있습니다. 근데 엑셉션 넷을 그냥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수정해서 진행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MSI에서 제공한 이제 업그레이드된 조금 모디파이된 엑셉션 넷을 좀 더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우측에 있는 게 이제 오리지널 엑셉션 넷에 해당되고요. 여기서 이제 좌측과 다른 점은 모든 맥스 풀링에 해당되는 파트를 모든 맥스 풀링에 해당되는 파트를 이제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으로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딩도 같이 적용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추가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엔트리 파트는 결국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 미들 파트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한 구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세션넷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이것을 이용한 백본으로 이제 다른 실험들도 많이 여기서 이제 다른 실험을 적용하면서 테스트를 한 것을 이제 이후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experimental evaluation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스칼 VOC 2012년도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벤치마크를 이용을 했고요. 이제 총 20가지의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 백그라운드 클래스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트레이닝으로는 이제 1424개, 그리고 발리데이션으로는 1449개, 그리고 테스트로는 1456개를 이용했는데요. 사실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셋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1582개의 데이터가 좀 더 추가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measure하는 파트에서는 이제 pixel intersection over union average across 21 class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여기서는 MIOU를 이용해서 즉 intersection over union을 이용해서 이제 measure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사실 세 가지를 그 디코더 파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좀 더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으로는 이제 채널 수를 얼만큼 해야지 쓸 좋은지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3x3 컨볼루션을 이제 언제 이용하면 좋은 것인지 그렇게 두 가지에 대해 3x3 컨볼루션을 언제 이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고려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좌측에 보이는 테이블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적용하되 채널 수를 몇 개로 했을 때가 제일 퍼포먼스가 좋은지를 나타낸 거를 할 수 있고요. 결국은 여기선 48 채널을 이용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MIOU가 높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 테이블 2에서는 이제 그 3x3 컨버전을 이제 어떤 피처 단계에서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3x3 컨버전을 그냥 하나만 이용하는 것보다 이제 두 개를 이용하는 게 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백본으로 레지넷 101과 엑셉션 넷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요. 혹시 몰라서 이제 레지넷 101에 해당되는 네트워크를 자체에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이스라인에 해당되는 파트는 어트루스를 이용한 건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디코더를 이용하지 않은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코더를 넣고 이제 진행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32 이거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본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의 경우에는 제가 30이 30이라고 얘기는 했지만요. 그 아트러스 컨볼루션을 트레이닝 단계에서 실행하지 않은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비교를 했을 때 이 디코더를 넣었을 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사실 멀티플라이 에드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모델이 사용하는 연산량에 해당되는 파트고, 어, 디코더를 넣었을 때, 그리고 다른 거를 했을 때 이게 연산량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지 않은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엑셉션 넷에 대한 파트인데요. 여기서는 엑셉션 넷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이닝을 적용시킨 것 갖고도 비교를 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결과가 이제 첫 번째와 관련이 된 거고요. 이제 두 번째 테이블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셉션 넷의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디코더가 없는 거를 이용한 것과 이제 디코더를 사용한 것, 그리고 that's why separable convolution을 이용한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그 멀티플라이 S가 이제 연상량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는 조금 잘못 설명드린 말이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멀티플라이 S가 굉장히 다른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즉 하나를 예시로 들자면 에링 디코더 파트에서 첫 번째 라인에 있는 거를 보셨을 때 디코더만 적용한 거고, 이제 that's why separable convolution을 적용하지 않은 건데요. 이때 사용된 연상량보다 이제 that's why convolution을 이용했을 때 연산량이 조금 더 연산량이 좀 더 적게 잘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산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MIOU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성능에서도 이제 큰 차이가 없이 이제 잘 된다. 그러면서도 이제 연산량이 굉장히 적게 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시각적으로 보여준 그인데요. 먼저 위에 보시면 굉장히 잘 나온 예시를 뽑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정말 잘 세그멘테이션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사실 6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잘 되지 않은 파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강아지라던가 그런 파트, 그러니까 의자와 소파 같은 것들이 잘 구분이 안 된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준 결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object boundary와 관련된 건데요. 여기서는 결국 이제 디코더를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디코더만 사용한 거, 혹은 이제 바이리니얼 업샘플링만을 이용해서 이제 디멘션을 확장시킨 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엑셉션과 이제 레즈넷을 비교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디코더를 이용한 것이 그 바이리니얼 업샘플링을 이용한 것보다 훨씬 세그멘테이션이 잘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좀 더 시각화해서 보시면 이제 우측에 있는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것이 좌측에 대해서 바이리니얼 업샘플링을 적용시킨 거고, 우측에 있는 게 이제 디코더를 이용한 건데요. 확실히 디코더를 이용했을 때 라인이라던가 좀 더 상세한 정보들이 세그멘테이션이 잘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xperimental research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cityscape이라는 그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엑셉션 넷 모델에 해당되는 백본인데요. 이제 70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딥한 넷을 쌓은 거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각각의 MIOU가 이제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다른 네트워크들이랑 비교한 B 테스트셋 리설트에서도 이제 딥랩 V3 플러스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좀 더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